발표합니다. 예, 화면이 좀 크게 나오죠? 예,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제 7강입니다. 활과 화살의 구조 및 재원과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활과 화살의 명칭을 왜 알아야 되냐면 수시로 이제 활을 지도함에 있어서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통을 밀어라, 뭐 절피를 당겨라, 출전피에 대해라, 상사에 대해라, 상장 그러니까 상장을 밀어라, 하장을 밀어라, 윗장을 밀어라, 아랫장을 밀어라, 오니를 끼워라, 뭐 깃을 뭐 세워라, 온갖 이야기들이 다 명칭에 의해서 지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활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은 뭐 한오금, 박오금, 안오금, 그 다음에 대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활을 점점 익히면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그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명칭들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이죠. 자, 활에 보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있어요. 잡는 부분. 요 잡는 부분을 줌통이라고 합니다. 줌통. 줌, 밀고 당긴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줌통. 그럼 줌통에 여기 오돌도돌한 게 보이시죠? 오돌도돌한 요거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죽 피자를 써서 피를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이 피를 줌통의 줌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줌통을 바로 위에 보면 밑에는 없는데 위에 보면 가죽이 덧대어 있죠. 이게 뭐냐면 출전피입니다. 출전. 우리가 전쟁할 때에 출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전한다는 의미. 그래서 활살이 출전한다. 활살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 출전피는 뭐예요? 가죽피. 그래서 출전피입니다. 출전피. 자, 그러면 줌통의 줌피, 출전피.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활을 세웠을 때 출전피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 이래 가면 잘못된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요 줌통을 중심으로 윗장. 예, 쉽죠? 윗장. 아랫장. 예. 윗장과 아랫장.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라고 하면 쉽겠죠? 요거를 한문으로 실현자를 써서 현이라고 합니다. 현. 자, 줌통, 줌피, 출전하라, 출전피. 그 다음에 요거는 현에 보면은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현에 보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고, 까만색 중간 부분에 보면은 흰색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위에 있는 까만색 요거를 절피라고 합니다. 절피.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오니절피라고 합니다. 오니절피라고 하는데, 오니절피가 뭐냐면 요 부분이 오니예요. 오니. 요 화살을 제가 그림을 그려놔봤습니다. 여기 끼워지는 화살의 뒷부분, 끼워지는 부분, 요걸 오니라고 합니다. 오니. 여기에 오니입니다. 오니. 예. 그러니까 절피인데 요거는 무슨 절피? 오니가 끼워지는 것이라 해서 오니절피라고 합니다. 오니절피. 자, 그러면 줌통, 출전피, 절피, 오니절피, 요거는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리고 윗장,
아랫장.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부분 있죠. 동그랗게 보이는 것. 요거를 고자. 이 부분을 고자. 요 밑부분도 고자. 요거는 동전고자.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동전고자라고 합니다. 요 부분 전체를 고자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활 정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한오금, 뭐 바도금, 안오금, 뭐 대림, 목소 다 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활의 정원입니다. 활. 그리고 통상교 파운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활인데 파운드란 말을 사실 옛날에는요 그냥 그 강궁, 뭐 영궁, 중궁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사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수치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현대 학문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 팔의 세기를 구분을 하게 됐어요.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파운드로 가장 세계적인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파운드라는 게 뭐냐면 활세기입니다. 활세기. 그래서 10파운드라면 제일 약한 활이겠죠. 그러면 뭐 20파운드, 30파운드, 40파운드, 파운드 세기로 구분하는데 파운드는 주로 통상적으로 이 윗장과 아랫장의 두께 여기에 따라서 파운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래서 파운드는 이 활의 세기를 얘기한다. 세기. 그리고 활 길이를 얘기할 때는 길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몇 센치를 하지 않고요. 특장궁, 장궁, 중장궁, 중궁, 그 다음에 그 단궁 이렇게 나누거든요. 단궁은 말 그대로 이렇게 팔을 봤을 때에 여기의 길이, 이 길이를 짧은 것이 단궁.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길면 중궁, 좀 더 길면 중장궁, 더 길면은 장궁, 더 길면은 특장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선택할 때에 이 길이는요, 이 길이 그러니까 내가 장궁을 쏠 것이냐, 중궁을 쏠 것이냐, 단궁을 쏠 것이냐라고 할 때의 그 길이는 팔의 길이. 내가 뭐 키도 크고 팔의 길이 길면은 특장궁을 쓰겠죠. 보통 여성분들은 신장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파운드를 정하는데 좀 팔이 기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하게 그런 분들은 또 그만큼 또 활을 긴 거를 사용하겠죠. 긴 거 사용하고 파운드는 궁력, 다시 말해서 활 당기는 힘이죠. 활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파운드가 나누어집니다. 저는 아까 전에 육각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8파운드를 씁니다. 48파운드 드는데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은 38파운드에서 40파운드, 35, 38, 40파운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통상적으로 45, 48, 50, 궁력에 따라서는 55파운드, 60파운드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자, 그래서 활 길이는 신장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활의 세기는 궁력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규칙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뭐 내가 키는 작고 신장은 작고 하지만 뭐 센 활을 쓰고 싶다 혹은 긴 활을 쓰고 싶다 해도 별로 뭐 큰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긴 활을 썼을 경우에는 둔하겠죠. 그렇죠? 출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짧은 활은 예민하겠죠. 대신 빳빳하게 나가겠죠. 그런 장단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입니다. 화살은 제가 화살을 가져와야 되는데 화살을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딱 보면 표시 나죠? 여기 화살 촉입니다. 촉.
통상적으로 청동초교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촉이고, 그 다음에 화살대고요. 그다음에 여기 깃입니다. 깃. 깃은 통상 3개가 삼각형으로 3등분해서 3개가 붙어져 있는데 2깃이 같은 색깔이고 하나가 따로운 색깔입니다. 물론 죽시가 뭐냐면은 전통활, 각궁에 사용하는 화살을 죽시라고 하는데, 죽시는 말 그대로 실제 대나무의 꽁깃, 그것도 물론 살아있는 꽁의 깃입니다. 살아있는 꽁, 꽁은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깃이죠. 꽁깃을 이렇게 달아 놓는데, 그거는 색깔 구분이 잘 없죠. 그래서 그건 눈으로 보고 그 위치를 구분을 해야 되고, 계량궁,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낚싯대 재질 카본, 그렇죠? 카본 화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색깔이 2개가 있고 색깔이 다른 색깔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화살은 그렇습니다. 죽시 말고요. 그러면 똑같은 색깔 2개를 쌍깃, 2개가 똑같다 쌍둥이라 해서 쌍깃. 그 다음에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마루 위에 쓰다, 산마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우뚝 서 있다고 해서 마루깃이라고 합니다. 마루깃은 색깔 하나짜리, 쌍깃은 색깔 2개짜리, 2개가 쌍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깃이 3개가 이렇게 붙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깃.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니, 깃, 오니. 그 다음에 쌀대, 화살대. 그 다음에 촉, 그렇죠? 화살촉, 촉입니다. 촉이 보면, 화살촉이 보면 이렇게 턱이 딱 있어요. 턱이 이렇게 턱이 진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상사라고 합니다. 상사. 그러면 상사가 왜 있느냐? 통상적으로 활을 당겼을 때의 만작이라는 것은 최대한 당길 때의 자세, 만작입니다. 만작했을 때에 요 활을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요 부분에 딱 걸리는 것이 바로 여기 턱이 있는 상사입니다. 상사가 여기에 딱 걸려서 항상 일정하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자, 활은 루틴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한 것을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틴이 있으면 활은 쏘는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루틴은 뭐예요? 일정한 동작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내가 똑같은 자세를 딱 잡았을 때에 화살은 똑같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그 상사를 항상 여기에 갖다 대면은 활은 어떻게? 항상 같은 거리로 날아간다. 그렇죠? 더 당기면 어떻게 해요? 멀리 날아가겠죠? 적게 당기면 코 박겠죠? 그래서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활을 쏠 때는 가급적이면 손에 여러 가지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간편하게 기본만 딱 착용하는 게 좋은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화살을 당기면 화살이 늘 이렇게 손에 걸리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보호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간편하게 최소한의 그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활과 화살과 깍지가 있습니다. 깍지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가정으로 이게 쑥깍지라고 해서 쑥깍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깍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게 안깍지인데, 이 깍지의 역할은 뭐냐면, 자, 활을 이 센 거를 당겼을 때에 계속적으로 맨살로 당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이 작살나겠죠? 먹지도 생기고 살까지 벗겨지겠죠. 그래서 이 보조 기구가 바로 뭐냐면 살을 쉽게 당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깍지를. 옛날에는 우리 장군들은 이런 게 없으니까 가죽으로 깍지를 만들어서 쏘기도 했습니다. 혹시 사극에 보면 막 전쟁터에서 주인공이 막 싸우는 활을 쏘니까 손에 막 피가 질질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손에 피가 막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죽을 내가 쏘는데 가죽이 다 날아가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맨손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제 피가 나고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전쟁을 치르던 그런 치르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깍지, 이거는 쑥깍지, 튀어나왔다고 쑥깍지. 쑥깍지 말고는 안깍지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안깍지. 예.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깍지, 그 다음에 요걸 당기면 쑥깍지. 그래서 이 쑥깍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어떻게? 손가락 보호되겠죠? 예, 손가락 보호됩니다. 예,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도 영상을 안 찍어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거리가 잘 잡히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깍지. 그 깍지에 이게 뭐냐고 하면 요 깍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깍지를 꼈는데 화살 날아가면서 깍지 같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깍지가 날아가면서 이 손을 치고 나가거든요. 이 혀를 넣으니까. 그래서 깍지를 할 때에 이렇게 가죽으로 동그랗게 된 가죽으로 이렇게 당겨서 깍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쐐기라고 합니다. 쐐기 하니까 뭔가 좀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뭘 박아라? 쐐기를 박아라. 예, 바로 그 쐐기가 이 쐐기입니다. 활은 세월과 밀집한 게 많아요. 되게 빨리 달리는 거를 뭐같이 달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손살같이 달린다. 손살이 뭐예요? 뭐라고? 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살같이 빠르다. 이 말은 뭐죠? 예. 손화살같이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눅들지 마라. 어깨 쭉지가 늘어뜨리지 마라. 예. 주눅들지 마라. 뭐 이렇게 생활 용어 가운데서도 활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은 재훈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활 길이와 그 다음에 파운드, 다시 말해서 세기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화살은 상사, 화살대, 길, 오니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활을 가르치고 또 활을 배우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깍지, 그렇죠? 깍지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깍지도 가죽 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이 깍지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방탄 그 플라스틱이라고 그런가요? 요 폴리카보네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깍지는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금으로 만든 깍지도 있어요. 은깍지도 있고, 그 이제 나무로 만든 깍지도 있고, 그 다음에 당구공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 깍지, 각각의 특성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특허받은 깍지예요.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아이들이 교육할 때는 이 깍지를 안 쓰거든요. 깍지를 안 쓴다는 것은 이 활이 세다 약하다? 그렇죠. 약하죠. 약하니까. 오늘 아이들이 세게 하면 금방 배우고 장기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운드가 약한데 그래서 깍지를 쓰지 않고 주로 안깍지 형태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신 실리콘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 손을 보호하죠. 나가면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쓰게 되고요. 지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깍지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바로 자기에게 맞는 깍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입을 하셔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깍지는 완전 영구적입니다. 이 반영구적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놓으면 그냥 제가 활을 놓을 때까지 이 깍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스스로 즐기는 거 중요하지만
많이 가르치는 쪽으로만 방향을 정하신다면 굳이 이런 쑥깎기를 쓰지 마시고 안깎기를 써서, 왜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놓고 난 이제 쓰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안깎기를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쑥깎기를 쓰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시범 빌 때는 제깎기를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카브레이트 이 깎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7만 원이고요. 요 세기가 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배워서 아이들에게 귀한 역사를 이렇게 전승을 하는데 좀 별일을 봐주면 좋겠다. 이거 특허 받은 건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5만 원 해주겠다요. 깍지하고 쐐기하고 같이 해서 5만 원에. 요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죽 깍지가 있습니다. 가죽 깍지를 가지고 30파운드, 40파운드 당겨도 큰 문제는 없고요. 가죽 깍지는 제가 여러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장거리를 활을 쏘시려면 깍지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활은 사실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는 돈은 엄청 적게 듭니다. 하지만 초기에 마련하는 데는 돈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활은 25만 원이 그랬죠. 한 30만 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화살도 하나에 12,000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연수비도 많이 들으셨는데, 왜냐면 저희 청화정에 우리 협회에 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이제 활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이제 좀 연습을 하든지 해서 실제 145m 가서 한번 활을 당기고 싶다 라고 계시는 분들은 깍지를 하나 구입하시고 활도 하나 구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사실은 이 활을 구입함에 있어서 저는 그냥 바로 직거래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활을 제가 얼마를 더 주고 뭐 산다고 해서 저한테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단골로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활 구입하신 분이 활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협회에서 큰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스폰을 받을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격 부분에서는 절대로 불이익을 주진 않는데, 어떤 분들이 뭐 제가 강제적으로 활을 구입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죠. 저는 저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제가 혜택을 주고 유익함을 줬으면 줬지, 제가 더 누리고 뭐 제가 더 뭐 이렇게 더 가져감으로 해서 제자분들이 손해를 보게 하거나, 저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말을 그냥 만들어서 제가 뭐 활을 강요하는, 그런데 자기 본인께서 활을 산 것을 실제 소비자 가격이나 이렇게 알아보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아도 더 벌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활만 한 대로 25만 원이지만 30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 좋은 가방을 하나 옵션으로 끼워준다든지, 이건 제 능력이거든요. 그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활만 들러 25만 원 샀는데 뭐 가방도 하나도 없고, 뭐 활을 구입했는데 이 현도 사실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이거는 활은 반영구지 소모품이에요. 자꾸 쓰다 보면 이 명주실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인된 무료로 현도 얻어줄 수도 있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필요성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활과 화살 그리고 깍지의 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재원에 대해서는 뭐 중장부분 메시지부터 메시지까지, 뭐 메시지부터 메시지까지는 특장부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시간에는 굳이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활을 배워가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강, 이러 오다 보니까 벌써 완전 7강을 왔네요. 이제 8강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